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기회로 중에서도요, 자기회로의 오매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출제 빈도도 그래 낮은 편은 아니에요. 매회 한 문제 정도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가볍게 들으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통로 보고요. 전기회로라고 한다 했죠. 전기회로에서는 오매 법칙도 있었고 키르요프 법칙도 있었고요. 병렬, 직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속, 즉 자기장이 통하는 통로 보고는 자기회로라고 합니다. 자기회로. 전기니까 전기회로, 자기니까 자기회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속이 뭐라 한다 했죠? 1웨버의 자극에서 발생하는 전기력 선의 총수가 있으면은 얘를 한 묶음으로 보는 게 자속이란다 했죠. 이제부터는 자속을 파이라고 쓸 거예요. 파이. 먼저 이 자기회로에서도 이 오매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 기자력 그 전 시간부터 많이 설명드렸죠. 도선에 전류를 흘리면은 어떤 자기장이 발생한다 혹은 자속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발생시키는 힘 보고 이제 기자력이라고 하고요. 기자력 F는 권수, 즉 도선을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기자력이 세지죠. 그 다음에 전류가 세면 셀수록 자기장이 세지고요. 그리고 전류에서 암페아, 감은 거에서 턴 해서 암페아 턴이라고 씁니다. 두 번째, 자기저항에서 자속이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기저항에서도 전기저항 R은 고유저항률 로우 곱하기 A분의 L 이렇게 쓴다 했죠. 또 혹은 고유저항률 대신에 도전율 시그마 A분의 1 이렇게도 쓴다 한다 했죠. 그리고 단위는 옴이었어요. 얘가 전기저항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저항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RM으로 쓰고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자속이 잘 통과를 하고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잘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전기 저항하고 똑같아요. 자, 하지만 이 투자율이란 데 있죠. 투자율이 무엇이란 데 있죠? 자기장 혹은 자속이 잘 투과할 수 있는 비율이란 데 있죠. 잘 투과할 수 있는 비율이니까 저항과는 반비를 하겠죠. 그리고 이때 단위는 암페아 턴 퍼 웨버 이렇게 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이거 단위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회로의 오매 법칙을 설명하기 전에요. 전기회로와 자기회로의 어떤 상관관계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전기회로가 있고 자기회로가 있습니다. 자, 전기회로에서는 기전력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자기회로에서는 기자력이라는 게 있겠죠. 암페아 턴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전기회로에서는 전선에 무엇이 지나다녔죠? 무엇이 흘렀어요? 예, 맞습니다. 전류가 흘렀죠. 전류가 흘러다녔습니다. 자, 자기회로에서는 뭐가 흘러다니냐면은 자속이 흘러다녀요. 그래서 얘가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매 법칙이 똑같이 성립이 되는데요. 전기 저항 R은 I분의 V고 옴이었죠. 그러면은 자기저항은 자속 파이분의 NI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시더라도 자세히 보세요. 자기저항은 여기에서 설명한 것 같이요. 뮤 A분의 L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요. 파이분의 NI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가 옴이라든지 그런 단위가 따로 없고요. NI가 암페아 턴이잖아요. 암페아 턴. 나누기 자속이 웨버였죠. 그리고 이 부분은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요.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자력은 NI고 단위는 암페아 턴이다. 자, 자기 저항이라는 것은 자속이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크기를 이야기하고요. 뮤 A분의 L 그리고 암페아 턴 퍼 웨버 이거 반드시 단위 외워 두시고요. 이때 또 똑같았던 게 파이분의 NI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회로의 오매 법칙에서는 이런 식도 성립이 되고요, 이런 식도 성립이 되고 이런 식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전기회로에서의 그 오매 법칙과 똑같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기전력과 같은 게 기자력이 되는 거고요, 전류와 같은 게 자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저항과 같은 게 자기저항이 되고요.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자기저항의 단위는, 이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요. 답은 3번 암페아 턴 퍼 웨버 이렇게 외워 두시고요. 암페아 턴 퍼 메타는
자계잖아, 자계.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기 회로에서 자, 강자성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 이 강자성체라는 것은 비투자율 μs가 1보다 매우 큰 거였죠. μs가 1보다 매우 크다는 것은, 자, 투자율 μ는 μs 곱하기 μ0가 되죠. 그러면은 이 μ 값도 1보다 굉장히 크겠죠. μ가 1보다 굉장히 크면은, 자, 자기 저항 Rm은 μa분의 L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μ 값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은 얘가 매우 작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하는 거고요. 강자성체가 철,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이 있었죠. 3번 자기 회로의 길이가 L이고 단면적이 A, 투자율이 μ일 때 자기 저항 R을 나타내는 것은, 자, 그러면은 적어도 A분의 L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얘 답 안 되죠. 얘도 답이 안 되고 A분의 L. 그리고 투자율은 잘 통과하는 거니까 저항과 반비례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류와 자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단 답은 1번 전류와 자속은 항상 폐회로를 이루는 거고요. 우리 전기회로에서요,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 이거 보고 폐회로를 한다 했죠. 이렇게 연결되어야지 전류가 흐르지, 만약에 이 부분이 끊어져 버리면은 전기가 갈 수 있는 통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폐회로를 이루어야 되고요. 자속 또한 폐회로를 이루어야 됩니다. 5번 누설 자석이 발생되는 어려운 경우는 어느 것인가? 먼저 누설 자석이라는 것은, 자, 이런 모양의 철심이 있다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를 통해서 자속 파이가 잘 지나다니는데 이 공기 중으로도 일부 빠져나가겠죠. 샌다는 이야기예요. 전류가 새면은 누설 전류, 자속이 빠지니까 누설 자속,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고요. 약간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이제 답으로 바로 외우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고요. 자기 회로에 자기 저항이 작은 경우에요. 자, 이 저항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때 자속 파이는 잘 흘러가겠죠. 잘 흘러가기 때문에 바깥으로 새는 것도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기 회로에 기자력을 주면 자로에 자속이 흐른다. 무슨 말이냐면요, 전기 기기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자, 이런 모양의 철심이 있다 볼게요. 자, 이 부분이 철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렇게 코일을 감았어요. 이렇게 감았습니다. 이때 전류 I를 흘려주면은, 자, 이 부분에서 권수 있죠. 가문 회수가 있고요. 전류가 흘러주니까 얘가 기자력이 되는 겁니다. 단위는 암페어 턴이죠. 자, 기자력이 생기면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속 파이도 이렇게 흐르겠죠. 기자력을 주면은 이 자속 파이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기자력에 의해 발생되는 자속 전부가 자기 회로 내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로 위의 부분을 통과하는 자속도 있다. 즉 일부 새 나간다는 이야기죠. 이런 거 보고 누설 자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기 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자력의 단위 암페어 턴 맞죠? 두 번째, 자기 회로에 자기 저항이 작아요. 그러면 누설 자속도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방금 5번 문제에서 풀었습니다. 3번, 자기장 내에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어떤 힘이 작용되는데 이 힘을 기전력이라 한다. 아니죠. 기전력은 전류가 흐르게 하는 어떤 전압을 기전력이라 한다 했죠. 그러면은 이 설명에서, 자, 보겠습니다. 자, 자기장 내에 전류가 흘렀는데 힘이 작용한다. 전기와 자기장이 만나서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전자력이라고 하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평행한 두 도체 사이에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면은 흡인력 맞죠? 전류가 반대 방향이면은 반발력이 되고요. 즉 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전류 방향이 같으면은 서로 당기는 흡인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와 자기 요소를 서로 대칭되게 나타내지 않은 것은, 전개와 자개 서로 대칭되죠. 전속과 자속, 전기력선과 자기력선, 이런 식으로 서로 대칭이 돼요. 그 다음에 유전율과 투자율이 서로 대칭이 되지만은, 자, 전속 밀도면은 당연히 여기는 자속 밀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하면 되고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기 저항이 2300 암페어 턴 퍼 웨바인 회로에 4000 암페어 턴의 기자력을 가할 때 생기는 자속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 자속의 단위는 웨버죠. 자속 파이는 Rm분의 NI라고 한다 했죠. 그러면은 NI는 기자력인데 이 기자력은 4만이잖아요. 그래서
4만 나누기 자기저항 RM은 2300이죠. 그러면은 2300 하고 나눠주면은, 이렇게 나눠주면은 약 17.39가 나와요. 그러면 답이 2번 17.4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이 식을 못 외웠어요. 혹은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볼게요. 단위 암페어 턴 퍼 웨버죠. 암페어 턴이 4만이잖아요. 암페어 턴. 단위만 보면은 암페어 턴이고 나누기 웨버잖아요. 그러죠. 얘가 2300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암페어 턴은 어떻게 되는 거죠? 4만이죠. 4만이고 이때 이 웨버가 자속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속 파이는 2300분의 4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파이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고 2300이 넘어가면은 분모로 들어가겠죠. 자, 이거 계산 안 되신 분들은 1번부터 4번까지 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기 저항은 자기 회로의 길이와 어떤 관계가 있고요. 자로의 단면적과 투자율의 곱에 어떻게 한다. 적어도 자, 자기 저항 RM은 A분의 L, 전기 저항도 A분의 L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투자율과 반비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자기 회로의 길이의 비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단면적과 투자율의 곱의 반비례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전기 저항은 로우의 A분의 1 혹은 시그마 A분의 L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번 파트는 조금 생소한 내용이어가지고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요. 전기 회로에서 뭐 오메 법칙이라든지 기존부터 뭐 암페어 턴, 기자력 이런 것들을 잘 못 듣고 넘어가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몇 번 듣고 몇 번 책을 보시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지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번 시간은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